종편 떼찌 시즌 2 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 원래 이렇게 안 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저는 민원연의 이봉활동가입니다. 예, 저희 또 2주 만에 찾아뵙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도 저희가 이 방송을 할 처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 있는데 오늘 안 하면 다음 주에도 또 쉬게 될 것 같아서요. 급한 마음에 일단은 좀 부족하더라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부족하진 않습니까? 컨텐츠는 네, 내용은 있습니다.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바빠서 문제죠. 자, 오늘은 특집입니다. 무슨 특집이냐? 홀대론 특집. 아,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홀대론 방주 논란. 홀대론 특집입니다. 예. 자, 먼저 무슨 사안인지 사실 이 사안 모르는 사람이 지금 예.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지난주 3박 4일 일정으로 방중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늘 외교라는 게 성과도 있고 좀 미진한 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국빈 방문을 추진한 배경 자체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었죠. 그래서 어려웠죠. 롯데와 현대를 두들겨 패는 등 이른바 경제보복 심각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급한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꼽히는 것은 그렇게 냉각되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완화했다. 긴장을 완화했다. 그래서 경제 보복이 사실상 철회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3불 원칙이라고 있어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하지 말 것,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불가 이렇게 3대 원칙을 중국이 그동안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드 3불 원칙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고수했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굳이 중국이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박근혜 정부도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고 입장은 그래야 했죠. 그 배치할 때부터 박근혜 정부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게 안 나왔어요. 중국이 그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껄끄러운 말을 피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좀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드 갈등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봉인돼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뽑힙니다. 이외에 FTA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성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성과 그리고 미진했던 점은 뭐냐. 이런 게 이제 주로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는 언론 보도인데 우리 언론에서 자꾸 조명되는 것이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그런 프레임의 보도입니다. 몇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 입국할 때 국빈 영접에 처간보급을 내보냈다. 뭐 서열상은 4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일단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상회담 전에 이번 이제 정상회담이 한 번 이루어졌는데 보통 두 정상이 사전 접촉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 시진핑 주석이.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온 날 그달도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꼽혀서 홀대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워낙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미 반론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내 여론을 보면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너무 잘해줬다고 난리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굉장히 중국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이 너무 많은 걸 양보했다. 국빈 대접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반론이 있을 정도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례적인 대접이었던 건 맞으니까. 근데 그 다른 보도들이 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왕이 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니까 어깨를 툭툭 쳤다. 이게 홀대했다는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또 하나가 이제 혼밥. 뭐 2번 빼고 다 혼밥이었다. 뭐 근데 이것도 그 식사라는 것이 매번 같이 식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에서도 약간 비약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기자 폭행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자꾸 홀대론하고 연결하는 보도가 나와서 청와대가 좀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기자 폭행 사건을 홀대론하고 연결하는 건 굉장히 이것도 좀 문제가 큽니다. 왜냐면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중국이 홀대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우리 기자를 때렸다는 게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보도가 굉장히 과도하다.
이미 많이 비판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신문하고 방송 보도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다뤄졌고 또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나 저희가 방송하지 않았어도 너무 많이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홀대론 보도 자체보다 홀대론을 너무 뭐라 그럴까 과장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더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들이 지금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오늘 나왔나 했는데 그 이 보도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여론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국민들이 너무 많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굉장히 높다. 지금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한 건 저희가 종편 떼찌 프로그램은 종편 시사 토크쇼를 이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문 보도 그리고 방송 보도에서 이미 충분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사 토크쇼에서는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짓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홀대론 중에서 제일 센 거 하나 딱 집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많은 분들이 종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종편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안 봐도 근데 삼천리라고 또 우리가 딱 알죠. 저희 또 많은 시민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홀대론과 관련해서 종편 시사 토크쇼를 점검을 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 종일 홀대론만 떠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3일부터 지금까지 방중이 이루어지던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난립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심각한 사례. 일단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종우 시장. 그런데 바로 그 길들이기와 관련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중국이 길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한국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그하우스 어프로치. 뭡니까 이게? 계집 접근 방식입니다.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러니까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중 관계를.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들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계집에 가둬놓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집에 가둬놔도 말을 안 들으면 갑작스럽게 계집에서 꺼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옆에 딱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꺼내준 게 꺼내준 걸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길들인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당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뭐 그 사드를 핑계로 해서 롯데라는 그룹을 탁 꼭 집어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마치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시혜인 양 보여주는 것. 그런 방식이 이번에 사실 중국 이 사흘 동안 보여준 것도 정상회담이라든지 국빈 방문이라는 건 의전이 80%예요. 의전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인데 중국에 보여준 의전은 바로 한국을 지금 길들이겠다라고 아예 작정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례는 종편 시사 프로그램 최다 출연자 탑10에 항상 이름을 올리시는. 그러시네. 근데 이번 11월 조사에서는 또 빠졌는데. 그랬어요? 지난 9월만 해도 2등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입니다.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것이네요. 12월 15일 방중 3일차. 이때 이미 홀대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던 시점인데 이분이 홀대론의 근거로 된 것이 조금 황당합니다. 이분이 언론인답게 외신을 가져왔어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야당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가 한중 관계를 볼 때 중국이 한국을 계집 접근 방식이라는 것으로 대하고 있다. 길들이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을 때 그 개를 계집에 가다 놓고 괴롭히다가 갑자기 확 꺼내서 잘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개가 꺼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존심 상한다. 우리를 그렇게 말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봐라. 외신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중국이 우리를 홀대하고 우리가 그 구려 외교를 한 것이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외신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계집 접근 방식이라고 한 것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 내용도 얼추 비슷합니다. 이종근 실장이 소개한 것이랑. 그런데 이종근 실장이 기사를 인용하려면 여기 시사 토크쇼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인데 패널들이
외신을 인용하려면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나온 보도인지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맥락이 어떤 것인지 좀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네, 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떼우지 말고요. 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기사가 11월 9일 보도예요. 그러면은 방중 있기 한참 전에 있었던 거네. 무려 한 달 전. 예. 한 달 전에 나온 기사로서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소개한 보도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면서 얘기한 이 필자가 자기가 보는 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아요. 네.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계집애 가둬놨다. 그래서 롯데 때리고 현대 때리면서 일단 괴롭힌다. 네. 그런데도 한국이 잘 말을 안 들으니 앞으로 이제 늘 중국이 주변국에게 했듯이 조금씩 잘해주는 것 같다 이제. 대화도 좀 하고 이 11월 달에 이미 네, 네. 한중 관계가 조금씩 예전과는 좀 네, 다른 분위기가 그렇죠. 감지되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노력을 했고 예.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예, 이미 네. 11월에 대화 채널이 네, 많이 네. 좋아진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당근을 줄 것이다. 계집에서 꺼낼 것이다. 이런 식의 비유입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이 기사의 결론부를 보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한국이 늘 처해 있던 딜레마였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 남한산성을 소개합니다. 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이 결론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코노미스트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 이 남한산성 영화는 명나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떠오르는 청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면서 평화를 맞이할 것인지 고민했던 조선을 그린 휴먼 드라마다. 근데 이거를 현재 한국 상황에 대입해도 똑같다.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명나라를 미국으로 바꾸고 떠오르는 청나라를 중국 공산당으로 바꿔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늘 한국이 강대국, 열강들 사이에 껴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한국 외교로서는 필수적인 숙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집정급 방식으로 하는 건 꼭 한국한테만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네, 네. 그게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대외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늘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실패한 명나라나 다름없는 미국과 네. 떠오르는 세력인 중국 사이에서 지금 한국이 고민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미국이 화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아니, 보도는요. 명나라라니. 한국을 폄훼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폄훼한.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기사는 조중동이 보면 기절하겠는데 네. 조중동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조중동과 종편은 항상 친미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리고 친중은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예. 그 친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한다.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한다. 이러면서 딱 각을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사는 지금 자신들이 인용할 만한 기사가 아니고 자신들이 비판해야 되는 그런 기사에 가까웠네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 좋다 이거야. 그래. 어쨌든 간에 뭐 계집 접근 방식이라는 기본적인 그 주제가 똑같으니 이종근 씨 주장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는 중국의 국빈 방문에 대한 홀대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근데 앞서 보셨지만 이종근 씨는 이걸 홀대론의 근거로 씁니다. 중국이 작정하고 의전을 이딴 식으로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기사를 근거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떻게 국빈 방문 홀대할 걸 알고 이런 기사를 씁니까? 말이 안 되죠. 날짜를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좀 굉장히 혼동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대론으로 얘기하지 말고 중국이 그동안 계집에 넣어놨다가 이제 빼려고 한다. 그러니 지금 환영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 기사를 갖고 왔으면 그렇죠. 오히려 좀 적절했을 텐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주책을 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가져와서 왜곡하는 이 종편의 나쁜 버릇이 또 나온 겁니다. 자, 또 다른 보도 하나만 더 저희가 오늘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 홀대론 관련해서. 근데 시민 여러분들이 요즘은 저희가 모니터를 안 해도 너무 많은 것들을 보시고 화가 나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나 봐요. 근데 저희 미리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한테 화내시지 마시고 TV조선이나 MBN에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셔야 되는데 자꾸 저희한테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시니까 그건 저희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전화 받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자꾸 화를 내셔가지고. 근데 그 분노의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신고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다정다감하게 친밀하게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거 또 다음 사례는 네네. TV조선입니다. 네. 이게 홀대론 보도가 크게 두 맥락으로 나뉘어요. 네.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모든 방중 성과와 내용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보면 비하하기 위해서 네. 이번 방중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굴욕 외구였다는 네. 한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 탈도 많았던 바로 기자 폭행 사건인데 네. 이 기자 폭행 사건도 홀대론의 근거 중 하나라는.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판하는 그렇죠. 그런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황당한 사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12월 18일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었습니다. 막 이 청와대 뭐 탁현민 행정관이 뭐 잘못했다, 뭐 그냥 지나갔다. 네. 윤영찬 수석도 기자가 맞았는데 대통령 의전만 챙기고 있었다. 이런 비판을 한참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김미선 기자가 흥분해가지고 네. 아니 그 자리에 기자 폭행 장소에 대통령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확 말해버린 거예요. 너무했네.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있었다. 그런데 폭행 장면을 보고도 그냥 수수방관했다. 이런 또 의혹이 있는데 기자들뿐 아니라 여기 어떻게 보면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그 현장에 달려들어서 현장이 아수라장했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탁 행정관이 뒤로 그 모습을 쓱 보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잡힌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방중에 함께했던 작곡가 김영석 씨가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요? 상황을 제일 먼저 알리고 대통령 동선을 바꾼 게 바로 탁 행정관이다 이러면서 좀 두둔하면서 나섰어요. 예. 예. 근데 저런 중요한 상황에서 미리 알리고 대통령 동선까지 바꿨다는 탁 행정관이지만 결국 정작 현장에서는 그냥 쑥 지나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저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러한 해명을 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을 저기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일단 뭐 대통령의 동선을 바꿨고 그리고 기자한테 너무 진도를 많이 뺐네. 네, 그죠? 이게 어느 정도로 황당한 발언이냐면은 다른 TV조선 기자들이 당황해가지고 한 2초간 정적이 흐르. 네, 보셨겠지만은. 네, 네. 그래서 엄성섭앵커가 얼른 주제를 돌리죠. 얼른 다른 말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해주고. 아무튼간에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굳이 저희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워낙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네.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비판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사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야 한다는 아주 황당한 네. 이런 발언까지 무심코 나와버린 거예요. 예. 아니 아무리 무심코 해도 이분은 자질이 없어도 너무 없기 때문에 예, 앵커인데, 대책을 세워야 진행자고 됩니다. 앵커인데, 네, 예. 네. 김미선 앵커는 지금 본인은 지금 별것 아닌 말실수라고 생각하고 자꾸 톡톡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예. 너무 자주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되게 심각하다. 특히 이런 정도의 그 무식함을 드러내는 말을 했다는 거는 TV조선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방송을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TV조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수 매체가 앞다투어서 탁현민 행정관과 윤영찬 수석을 이 기자 폭행 사건의 어떤 책임자로 굉장히 부각하고 있어요. 네, 네. 보시면 뭐 영상을 TV조선이 이 탁현민 행정관이 그 사건 현장을 지나쳐가는 모습을 10번 정도 계속 반복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주장은 모든 그 일정을 다 끊고 지금 거기에 다 대통령까지 다 와서 그 기자 폭행에 집중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난리예요. 그러니까 네. 뭐 별별 비판이 다 있는데 뭐 대통령 경호원들이 와서 여기 이걸 뜯어 말렸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저쪽 경호원하고 싸웠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하게 기자 폭행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어찌 됐든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잘 그 정리해서 좀 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것을 가지고 그 홀대론의 근거로도 사용하고 게다가 여기에 좀 더 잘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청와대 쪽을 계속 비판하는 네. 이런 논리로 가져가는 건 네. 억지입니다. 억지. 네. 만약에 여기서 더 과하게 무슨 대응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외교상의 외교 큰 문제로 문제가 비하가 되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절하게 강경화 장관이 항의를 엄중하게 했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뭔가 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우리 언론이. 공식적으로 이 이제 기자 폭행 사건 관련해서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네네. 기다려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일단은 탁현민 행정관과 윤영찬 수석을 이렇게 찝어서 자꾸 책임자로 모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쵸. 말이 안 되는 네.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 입장은 그 두 사람은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다 할 거 했다 이거예요. 네. 기자들 챙겼고 네. 그래도 대통령 이게 외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네. 대통령 동선을 얼른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다 할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청와대 보좌진이 전부 또 기자들 찾아갔죠. 네. 곧바로 네. 일정 마무리된 맞아요. 다음에.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중요한데 네. 피해 당사자 2명은 오히려 청와대에 누를 끼친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했어요. 두 분이 병원에서.
그 정도로 그 청와대 탁현민, 윤영찬 두 사람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책임 전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기자단의 공식 성명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네. 물론 청와대 좀 아쉽다. 우리 그 기자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달라. 네. 이 정도의 요청을 했을 뿐이지 그 성명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들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TV조선이 나서가지고 이건 탁현민과 윤영찬의 잘못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것도 웃기지만 일단은 김미선 앵커 진짜 심각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예. 이 김미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뭐 다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 부분이 오늘의 중요해요. 맴매는 김미선 앵커가 맞아야 된다. 대통령이 와서 도와줬어야 TV조선 된다. 김미선 앵커. 대통령을 저기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말한 이 무식하고 황당한 이 앵커에게 맴매를 줘야 되겠다. 예, 5대. 정말 얼마 예. 5대. 아니 그 악명 높은 엄성섭 앵커도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당황해가지고. 당황했겠어요. 예, 정말 예. 정말 매우 황당하네요.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방송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서로 네. 민원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참 주책이 없기는 참 끝도 없네요. 예, 오늘 김미선 앵커는 오랜만에 5대 나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5대는 확실하게 맞으셔야 되고 이거는 저희한테 맞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방심위에 가서 예. 이건 정말 앵커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진행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다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이 기본적으로 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가 떨어지고 막 흥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거의 뭐 있습니다. 술자리나 다름없는 네, 네. 상황이죠. 예, 그렇죠. 이거 말고도 뭐 저희가 미디어 탈곡해서 나왔지만 차명진 씨는 중국 보고 떼놈이라 그랬어요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네. 한번 중국에 슬쩍 흘려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심각한 사례들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 종편떼찌 시즌 2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두둥두둥 여기가 휴가를 갑니다. 참 역사상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민원연이요. 딱 일주일 제대로 쉬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세월호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진짜 거의 주말도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진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생한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이번 다음 주에 저희가 일주일 풀 다 쉽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안 하고요. 방송도 당연히 못 합니다. 좀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뭔가 좀 보고 싶어서 금단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는 푹 쉬고 와서요. 새해에는 좀 더 힘을 내서 다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네, 미디어 탈곡기는 화요일까지 방송됩니다. 예. 화요일까지 방송되는 거 미리 다 녹음한 거라서 아무튼 저희가 잘 쉬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참 있다가 2주 후에나 뵙겠네요.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